예, 공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주식 테마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부분을 들으시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방산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작정 그냥 투자하시라 라고 말하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의 썰과 함께 왜 방산주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파기될 위협이 남아있어 다시 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상황이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전쟁이 임박했다 말할 정도로 더 심각한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곳은 바로 중국과 대만이죠. 하나의 중국이라는 목표를 완성시키기 위해 중국은 2027년 대만을 침공한다는 시나리오는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드론과 무인 폭격기를 실전 배치시키며 전투 없이 항복시키겠다. 그리고 단기 결전으로 끝내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했다고도 알려져 있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기시감 같은 거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선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3일 내로 점령하는 특별 군사작전을 실행했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맞기 전까지는요. 게다가 자기네들이 얕보던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 젤렌스키는 수도에 끝까지 남았고 자신만만했던 군사력도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 의지 앞에서는 맥을 못 추렸죠. 이에 더해 추웠던 날씨가 풀어지면서 땅이 진창이 되는 라스푸티차를 겪게 됩니다. 라스푸티차는 독소전쟁 때 독일을 물리칠 수 있었던 러시아의 최고의 무기였는데요. 그런데 그 라스푸티차를 러시아 본인들이 경험하게 생긴 겁니다. 게다가 참호전까지 하다 보니 전장에 있는 병사들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아, 지금이 2022년이 아니라 1942년이었나?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전장은 참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탄약 소비량은 증가하게 되었죠. 하루에 평균 1만 발에서 3만 발을 소모하다 보니 러시아는 본인들의 보병에게 지급할 총알마저 주지 못하게 되자 이를 지원해줄 나라를 찾게 되죠. 아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러시아는 싸구려 북한산 탄약을 고르는 선택을 합니다. 덕분에 사진처럼 탱크 안에서 포탄이 터지는 참사도 맞이하게 되죠. 야, 그리고 오른쪽 보십시오. 이게 바로 탄약이랍니다. 탄약. 옆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며 바라보던 유럽 국가들도 이제 자신들이 쓸 포탄마저 떨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안정적인 보급처를 찾으러 전 세계로 눈을 돌렸죠. 그렇게 찾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탄약 보유량이 압도적이고 그 덕분에 빠르게 수급이 가능하죠. 그리고 안전하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어디처럼 터질 일은 없죠. 게다가 나토 표준 규격을 사용해 무기 호환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은 그들에게 큰 셀링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의 다음 타겟 시대는 폴란드가 먼저 적극적으로 한국산 무기와 포탄을 수입하면서 유럽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실 한국은 북, 중, 러 3개 국가가 이웃해 있어서 지정학적 조건이 매우 나쁜 편입니다. 그러나 이 덕분에 방산업이 강할 수밖에 없죠. 위기가 기회가 된 셈입니다. 게다가 포방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우리 국방부 덕분에 탄약 보유량도 압도적입니다. 이 압도적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이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한 포탄 공급량보다 많습니다. 왜 한국산 탄약에 빠졌는지 이해가 갈 정도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어떤가요? 방산주를 사야 할까요? 아쉽지만 지금 사면 늦었습니다. 물리는 건 당연하고 이미 돈 되는 섹터들은 다 털렸죠. 진짜 돈을 버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화약주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차세대 화약, 알솔트입니다.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구글에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국내 기사는 하나도 없고요. 그나마 나오는 기사가 2025년도 초에 발생한 뉴올리언스 테러에 사용되었다는 외신 기사 말고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지금이 투자의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알솔트가 얼마나 좋길래 그러는 걸까요? 알솔트는
차세대 화약혁명의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둔감성 폭약이라는 점입니다. TNT보다 폭발력은 높은데 안정성도 뛰어나서 외부 충격에 약하다는 기존의 화약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죠. 이 둔감성 폭약이라는 점은 안정적인 운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시 최우선 목표가 되는 전차와 탄약고에서 발생하는 병력 소모를 줄일 수 있죠. 게다가 생산 효율성도 좋습니다. 기존 화약 대비 녹는 점이 낮아서 액체 상태로 만들기 유리합니다. 덕분에 금형 틀에 붓기만 하면 고성능 탄두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목해야 할 종목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화약과 폭약을 동시에 다루는 국내 유일의 민간 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와 항공기 엔진, 발사체, 미사일 등을 생산하는 방산 기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알솔트를 사용한다면 모든 제품군에서 우위를 가지게 되겠죠. 게다가 무기 수출 경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화약과 폭약을 동시에 다루는 국내 유일의 민간 기업이자 다양한 무기를 제작하고 있고 또 무기 수출 경험이 존재하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에 알솔트가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주포, 항공기 엔진, 발사체, 미사일 등 모든 제품군에서 우위를 가지게 될 겁니다.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 수출 경력에 더해서 알솔트라는 기술 안정성까지 더해지면 수출 확대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겁니다. 주가를 한번 볼까요? 최근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100만 원을 찍는가 싶더니 다시 서서히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죠. 하지만 알솔트를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대한민국의 육군 주력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알솔트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의 공격을 받아도 전차에 있는 포탄과 탄약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병력과 전투력 유지에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겁니다. 또한 유인 체계보다 더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무인 무기 체계에서 알솔트 탄약을 탑재한다면 폭발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작전 성공률까지 높일 수 있겠죠. 현대로템의 주가도 한번 볼까요? 6월 중순까지는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피크 찍은 것 빼고는 글쎄요, 요새 흐름이 좋지가 않죠. 하지만 현대로템도 알솔트를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저도 솔직하게 이 종목의 이름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튜브로 공개를 하면 반드시 유료방 업자들이 이 종목을 가져다가 돈을 받고 팔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 향해서 해당 종목을 조용히 공유하려 합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설문 링크를 클릭하시고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 문자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공선생은 유료 멤버십이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투자는 전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투자는 전쟁을 넘어 재건의 불꽃을 지피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